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좀 늦게 만들게 됐는데요. 뭐 좀 분석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오늘 좀 분석할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금리를 좀 인상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큰 변화의 어떤 서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시장 내에서도 업종별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수급의 이동이 뚜렷하게 좀 나오는 게 최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게임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좀 차별화된 어떤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이제 주도주의 어떤 교체, 이런 것들의 어떤 서막이 제가 볼 때는 좀 감지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좀 고요했지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거 가볍게 볼 주제는 아니고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8% 약세 마감했고요. 31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그래도 조금 많았던, 조금은 이제 약세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리고 추세는 좀 돌려진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좀 유지해줬고, 다시 또 재하락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0.26% 올랐습니다. 1020포인트. 근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죠. 800여 종목, 상승 종목 수는 500여 종목. 그래서 오늘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심했던 코스닥 장세.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자체가 업종별,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였다. 어쨌든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장에서 외국인이 3,6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이건 좀 이제 액면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서비스 업종에서 대부분의 매도가 나는데 대부분이 NC소프트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의 수급은 좀 왜곡된 모습이었다. 한 종목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280억이 이제 서비스 NC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전체로 800억 순매도죠. 그래서 결국은 NC 한 종목에 의해서 오늘 좀 수급이 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왜곡이 돼 있다. 수급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은 별 변동은 없었고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최근에 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순매도하는 흐름이었고, 그런 골고루 좀 팔았네요. 근데 이제 산 쪽은 오락, 문화, 엔터 이런 쪽이죠. 그런 쪽으로는 좀 샀네요. 그래서 그런 쪽, IT 하드웨어,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쪽은 순매수했고요.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수급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NC소프트가 이제 큰 어떤 변동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게임주 펄어비스 이제 급등한 이유 이때 짚어드리겠고, 카카오 게임 이제 이런 것들 좀 올랐던 거,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오늘 게임 업종 내에서 변화가 좀 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순위에서도 오늘은 게임주의 날인가 이 정도로 거래 대금 1등은 1조 2천억이 이제 삼성전자였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2위였어요. 9천억. 11% 올랐죠. NC가 15% 내리면서 7천억 거래 대금. 그리고 펄어비스가 7천억 거래 대금으로 25% 올랐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게임주가 수급을 주도했고,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해외 시장은 무난했죠. 어제 미국 시장도 계속 플러스 여전히 좀 내주는 흐름. 나스닥, 다우, S&P가 0.1에서 0.2% 강세로 마감하면서 상승세 유지를 해줬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니케이가 보합 정도, 대만도 보합 정도, 홍콩하고 상해 증시가 한 1% 넘는 수준의 하락했지만 최근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좀 되돌림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오늘 전체 글로벌 시장, 한국 전체 증시는 나쁘진 않았지만, 게임 업종 내에서 좀 좋진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한국은행의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됐죠. 그 부분이 약간의 어떤 투심을, 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면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 좀 마이너스를 낸 업종군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작년 주도주군들,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쪽,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쪽인데요. 이쪽에서 오늘 좀 약세였죠.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다 약세 흐름을 보였고, 네이버 카카오 약세 흐름, 삼성전자도 좀 되돌림 나오는 1.4% 약세 흐름. 그래서 이런 게 좀 주도했고, NC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15%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도 이제 1% 상승했고, 셀트론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장세 흐름에서 바이오는 다른 어떤 성장 섹터 BBI 중에서 그래도 돋보이는 흐름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각 셀트론 제약은 1% 약세네요. 최근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되돌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장세 주도했고, HLB 최근에 바이오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어떤 시총 상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6.7%. 역시 지금은 뭐 백신 제로 붙어야 강하게 튀는 것 같아요. HLB가 이제 최근에 백신의 어떤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또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최근 어떤 장세 흐름 색깔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은 작년에 많이 올랐고, 작년에 가장 주목받으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관심도가 높았던 그런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이 좀 저물어 간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증시 안에서의 어떤 자금의 로테이션, 그러니까 자금이 과거보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좀 축소될 게 뻔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갈 건데, 그 선별적인 게 어떤 거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이제 알아나갈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음식료라든지 건설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금융업종도 점진적으로 시장하고 비슷한 이제 흐름, 그리고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금리 부분에서 하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서 정리한 내용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장중에 이제 제가 그 멤버십 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과 이제 간단한 코멘트인데요. 이젠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 역력해지는 것 같다. 한은의 이제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시장의 어떤 성격도 달라져 갈 것이라고 본다. 시장은 상당 기간을 박스권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 상승 기조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박스권 횡보를 할 것으로 본다는 거, 요 부분, 그리고 그걸 거친 후에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다시 저온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쪽으로 가게 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월 만에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이제 마감하면서 인상은 이제 2년 9개월 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결국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어떤 집값,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선제적으로 좀 억제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흐름이죠. 이제 인상이 기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인상하고 다시 또 내린다든지 계속 그냥 놔둔다든지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 속도는 이제 조절해 나가겠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이제 이런 하락의 어떤 시점에서 이제 턴을 하는 시점으로 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자산시장, 대표적인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변화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색깔 변화에 이게 이제 또 엑셀을 또 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전반, 특히 이제 증시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진 않을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0.75% 이제 뭐 우리가 은행 가면 이제 뭐 예금 금리도 그렇지만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거고요.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의 어떤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 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연내 인상할 거라고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시장은 충격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을 만들고 이제 다시 또 건실한 또 기조로 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금통위 직후 오늘 요 이제 브리핑하는 거 이제 들어봤는데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이어졌다. B2죠, B2.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이 거시 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를 좀 일으킬 것이다는 거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책들이 소용이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겠다. 아니 올려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아울러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에 돈을 걷어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국은행의 이제 인식과 전망도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건전하게 성장을 나아가자.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제 변이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자신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만큼 코로나 4차 유행의 영향이 학습 효과 등으로 이전보다 이제 그 영향이 좀 적고 타격을 받는 대면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0에서 0%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이상에서 유지했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높은 금리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또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에서의 어떤 자금이 좀 이탈하는 그런 기조를 좀 선제적으로 좀 우리는 막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어떤 수준의 금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요. 그만큼 외환 시장의 어떤 안정화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제 의견도 한번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 시장 변화 돌입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죠. 건강한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작년부터 이어진 B2를 위한 가계대출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다른 걸로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중의 자금을 어느 정도 걷어들여도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한국은행은 인식한 걸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신흥국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 차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도입될 건데요. 국내 이제 자산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리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돈의 값이 굉장히 싸고 풍부해서 어디 성장할 곳이 사업만 차려도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돈이 막 넘쳐나니까 이제 뭐 어디 뭐 친환경 사업한다, 뭐 바이오 사업한다, 뭐 예를 들면 탄소 포집, 뭐 수소 뭐 한 다음에 이제 돈이 막 모였잖아요. 막 쉽게 뭐 자금 유치도 되고, 뭐 자본시장이든 그 이제 밖의 시장이든 굉장히 쉽게 이제 돈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선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별로 써진다는 거죠. 예.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내가 뭐 하고 성장이 있다 하면 막 돈이 막 몰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차별화되기 때문에 종목 분석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증시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정말 이제 뭐랄까요? 실력이 갈아지는 거죠. 결국은. 예. 작년에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으니까 내가 실력 있든 실력 없든 상관없이 이제 돈을 벌었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을 분석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이제 기준과 철학, 기술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수익률 격차는 벌어지고요. 예.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하고 있는 분들은 수익률을 월등하게 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었던 시장이었고요. 예.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패턴은.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도 성장막 맺히면서 달리던 시장의 성격에서 돈이 이쪽으로 이제 거의 몰렸었죠. 이제 돈의 이동이 나타남에 따라서 우위에서는 어떤 업종이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시장 대비 우위에서는 업종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업종들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예, 그래서 주도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드렸죠. 예, 작년 주도주가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진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규모가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 면에서 말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래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업종은 시총 상위에 있겠죠, 당연히. 근데 수익률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다른 쪽에서 아마 나오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분명한 자산 시장에 사이클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단이라는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의 변화는, 금리 기조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주식 투자 종목들을 선별하고 전략을 바꿔야 돼요. 작년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내년 내후년 수익률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시장 대비.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영향과 반영의 정도는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막 솟구치는 형태의 막 상승 이런 거 이제 노리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작년 시장이고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의 특성으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시장도 박스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오른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어떤 점진적인 상승 뭐 이렇게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작년처럼 막 솟구쳐가지고 막 종목들도 막 상한가 치고 이런 거 흔한 거 아니거든요. 작년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연평균 한 20-30% 내겠다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략상.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부드럽게 이는 이제 증시의 어떤 변동성도 낮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적응하고 순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전략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대로 막 뭐 기존에 쓰던 어떤 전략을 고수해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은 장이 이제 앞으로는 펼쳐질 거고, 종목을 뽑아내는 어떤 능력이 이제 수익률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뚜렷하게 전략에 녹여내야지만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1.4%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3일 정도 이렇게 3일 이상 5일선 유지를 했는데요. 오늘 중장기평선 저항받으면서 여기서 V자 반등까지는 좀 어렵다는 신호를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어떤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또 외국인들이 96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오늘 약화된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0.4% 상승이긴 하지만 음봉으로 좀 밀리는 형태. 외국인은 오늘 64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오늘 1.6% 약세 마감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카카오랑 함께 좀 약세. 외국인들도 590억을 팔았고요. 카카오도 0.9% 밀리면서 178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 카카오의 어떤 흐름이 최근에 다시 또 돌리는 흐름입니다. 네이버도 이제 지지를 여기서 좀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강합니다. 시장 대비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삼성바이오 오늘 좀 21선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 셀트리온 0.8% 강세,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셀트리온 그룹주 모습이고요. 카카오뱅크 1.5% 강세로 오늘 이제 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좋았죠. KB금융도 0.9% 올랐고 신한지수도 1%. 금융주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어떤 기조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시장하고 비슷한, 시장보다 좀 강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것 같고, 오늘 뭐 2차전지 다 이제 밀렸고요. 1%, LG와 삼성SD 1% 밀렸고, SK이노베이션 1.8% 밀렸고, 오늘 크래프톤이 4% 상승했는데요. 오늘 NC가 이거는 참, 오늘 이거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리니지 W를 낸다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오늘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이제 출시하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의 틀을 좀 깨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의미심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중장기평 지지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중장기평선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대량거래 터졌어요. 이거는 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NC의 시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래도 좋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안이에요. 오늘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2,400억, 기관이 1,300억 순매도했거든요. 이거는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NC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NC가 주도했던 게임의 그런 어떤 역사에서 이제 캐시는 계속 창출하겠죠. 그 린지라는 게임, 그 IP를 가지고서 만든 어떤 게임, 그리고 린지 W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겠죠. 당연히 오늘 너무 이제 낙폭이 좀 코됐으니까. 그리고 리니지 W에 대한 어떤 기대감 위에서 점진적으로 또 올라오거나 하는 개선 흐름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왜 NC가 리니지 W라는 게임을 예정에 없이 갑자기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를 이렇게 붐업했는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리니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리니지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오늘 펄어비스 급등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펄어비스의 게임의 그 트레일러를 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왜 펄어비스가 25% 올랐는지. 저는 그 게임 영상 보고, 이제 신작 도깨비라는 그 게임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잖아요.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 게임이구나. 이거는 한국의 게임이 아닌데, 이제 외국 디렉터가 이제 만든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펄어비스라는 이 기업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 정말 좀 가늠 안 되는 그런 걸 발표했는데, 펄어비스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요, 요거 이제 도깨비 요 게임 영상인데 요거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죠?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게 이렇게. 진짜 무서워요. 엄청난 게임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어떤 틀들을 완전히 깨부시면서 만들어내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평가는 이런 거죠. 왜 NC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내놨는데 지금 매출 순위도 이제 높지 않게 나오고 하락하고, 바뀐 게 없구나, 이거죠, 평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NC 시대의 어떤 막이 끝나간다는 걸 조금 직감한 NC소프트가 급하게 리니지 W를 3개로 출시해가지고 마지막 좀 이제 걷어들이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왔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장의 평가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대적으로 올랐던 게, 예, 그런 거죠. 오딘으로 지금 NC 리니지를 눌렀던 카카오 게임즈, 예, 11% 올랐고, 예, 이런 것들이 펄어비스, 예, 완벽하게 이제 오늘 신작 공개하면서 완전 한 차원 뛰어넘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대 교체 차원이 좀 큰 것 같다. 그리고 시대의 어떤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가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높은 가치를 받게 되는 거구나. 그게 가장 빠른 지표가 주가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펄어비스의 급등과 NC소프트의 급락은 굉장히 좀 큰 어떤 의미를 좀 보여주게 됐다.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그리고 시장의 평가는 미래를 향해 있다. 얼마나 미래에 열린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게임을 만드느냐를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주가에서 나타났고, 수급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기관 뭐 엄청나게 샀네요. 외국인은 팔았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NC소프트가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을 출시했을 때도요, 출시하고 나서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 기대 가치에 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만 나오더라도 좀 출시 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소멸에 의해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과도하게 NC소프트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회복하고, 기대가치 좀 받으면서 이제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불겠죠. 근데 사실 리니지에 대한 실망을 시장에서는 좀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H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오늘 코멘트 달았네요. 오늘 급락하니까 불소투 흥행 여부 아직 이른 판단이다. 냉정해질 필요해서 12시 기점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오전 10시 오전에 이제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7위, 뭐 1위를 해야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방어됐을 텐데, 이렇게 좀 뭐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 순위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죠. 동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이제 하락 중이다. 하지만 당사는 아직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매출 순위가 상승 중이며 초기 1매출 수준이 집계되고 공개되면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경쟁 게임인 오딘은 4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여 현재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동사의 게임인 리2M의 경우 9시간 만에 1위를 기록했고 첫날 매출은 오딘이 70억, 리지 2M은 100억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물론 불소2와 관련된 우려는 있다. 초기 불소2 유저들의 불만은 기존 NC소프트가 리지 M과 리지 2M보다 과금 체계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현재 게임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기존 게임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과금에 좀 집착한 모델이다는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게임 업체들의 딜마인 부분이 과금 체계가 약할 경우 매출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과금 체계가 강할 경우 유저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둘의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한데 아직 NC소프트의 경우 이 균형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출시한 지 12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최소한 하루 혹은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매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좀 불확실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온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사전 예약이 700만 명 넘으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모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초기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하는 형태. 뭐 리니지 2M 출시 당시에도 초기에 있는 우려로 주가 하락했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제 그때랑 좀 다른 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장기 이평선 깨지 않았거든요. 상승 추세의 어떤 기조 속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을 거래에 실리면서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깨버렸다는 거는 그때와 다른 어떤 흐름이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어떤 형태다, 패턴이다. 이건 좀 관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의 NC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리디 W에 대한 기대로 조금 올라오긴 하겠지만 일단 게임주 내에서 대장주는 교체됐다. 그리고 리니지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의 어떤 평가를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LH 혁신안 변경에 따른 건설업종 영향이라는 어떤 제목 하에서 사실 이제 상반기에 그 LH 이제 주택공사 거기 이제 부동산 뭐 거기 안에 이제 직원들이 막 부동산 그동안 투기해가지고 막 차익 내고 막 정말 국민들을 좀 광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그 LH를 이제 어떻게 좀 바꿔 나가겠다는 개혁안을 이제 두고 있는데 사실 이 LH 사태 때문에 상반기에 좀 주택 사업에 대한 발주를 좀 못했죠. 그게 이제 하반기에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 지금 정책 기조가 공공 발주에서 좀 민간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기조 변화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가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떤 경기 사이클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공급 정책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도 잡기 위해서는 그 공급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이제 막아왔죠.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과 사이클이 도래하는 측면이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LH 같은 경우도 주택 사업 발주가 빠르게 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LH양 주택 사업 수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형사 단독 입찰보다는 중소형사와 컨소시엄 입찰 시 가점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분석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말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분석이 굉장히 좀 괜찮게 정비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에 그런 중소형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최근 LH양 대형 주택사업 발주 시 컨소시엄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서 이런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어떤 변화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 4년 중장기 구조조정 기간을 설정하고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세부 과제를 법원과 재정 문제까지 모두 차곡차곡 잡아간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LH의 주택사업 발주 추임이 목표도 올해 작년 14조에서 올해 목표는 16조다. 상반기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반기에 대규모 벌어질 것이다. 결국 건설업종은 수주산업이죠. 장비업종하고 비슷하게 나중에 실적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지금 퍼가 뭐 3밖에 안 돼, 4밖에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주를 따는 시점에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수주를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 이제 장비 사업, 뭐 조선 사업, 뭐 건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으로 봐야 되고 우호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건설업종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감을 해보는데요. 오늘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 참 주옥 같은 대사가 많잖아요. 근데 문득 딱 이 대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신이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결국 이제 운명도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나고 개척한다는 거죠. 던지는 질문일 뿐이고 그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굉장히 오늘 이 대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보다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능동적으로 전략을 순응하고 시장에 이제 맞춰서 보조를 맞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짧은 기간에 최대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투자자였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큰 돈을 수익을 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더 면밀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조금 바꿔나가는 능동적인 제스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찾아뵙겠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